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용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순위라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 그리고 선순위라면 당연히 말소 안 되는 권리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종합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강의하는 시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등기에 대해서는 뽀개기를 해놨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 자, 후순위라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 전전 강의부터 한 10강 전부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첫 번째, 건물 철거 청구권 가처분. 요것은 전 강의에 제가 두 강의에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가처분. 요것도 역시 후순이지만 말소 기준 등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말소 기준 등기가 2000년 1월이야. 근데 2021년 뭐 10월인데 뭐 예를 들어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요청권, 소유권에 관한 어떤 그런 가처분이 있다. 그럼 이것은 소멸 안 되는 거죠. 알죠? 그죠? 그리고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의 말 그대로 뭐냐면 한전에서 철탑을 세웠는데 철탑 밑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내가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지상권들은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는 또는 지하철, 그죠? 아니면 가스관 또는 성유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 못하고 담당 부서하고 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사실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2011년 10월 12일 날 없어지긴 했지만 그 이전에 예고등기가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경매에 나오면 대박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4대 불사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소멸이 안 됩니다. 근데 선순위라면 당연히 말소되지 않는 권리들. 선순위라면 당연히 말소 안 되겠죠. 그죠? 뭐 지상권,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그런데 여러분, 선순위라면 당연히 말소가 안 되겠죠. 근데 선순위 지상권이지만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1순위 지상권, 2순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농협의 저당권. 근데 같은 농협이라고 하면 그래서 뭐 시흥농협이라고 할게요. 그냥 시흥농협 저당권 2순위, 1순위가 시흥농협 지상권. 그러면 같은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당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있는 지상권은 소멸되죠. 선순위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소멸됩니다. 선순위 가등기, 와, 선순위 가등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124강부터 가등기 뽀개기 해놨죠. 그죠? 가등기 매매 예약을 해놓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죠?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죠?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의사표시 하고 난 다음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소멸된다. 제가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설명해드렸고 꼭 제 강의 보십시오. 이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처분은 당연히 소멸이 안 되죠. 인수죠, 인수. 선순위 예고등기. 예고등기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상권하고 똑같이 혼동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되게 어렵죠. 제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사례는 뭐냐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여청권 가처분. 후순위지만 소멸이 안 돼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엿 같죠? 볼게요. 자, 이 물건 제가 작업을 항상 제가 옛날에 강의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작업 참 잘했다. 라고 말씀드렸긴 했는데, 좀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강제경매에서, 이게 말소 기준 등기네요. 이게 압류니까, 그죠? 말소 기준 등기, 타경, 이렇게 이제 소멸됐고요. 2부터는 다 소멸인데, 원칙은 소멸인데, 소멸 안 되는 게 제가 있다고 했죠. 가처분 중에서도 두 가지. 건물 철거하고 소유권에 관한 것들은 소멸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나왔네? 소멸 안 되겠죠. 또 건물 철거 소멸 안 되겠죠. 후순위라고 하더라도요. 인수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지라든가 법원에서는 이렇게 코멘트를 해줘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법보좌관님, 사법보좌관이 코멘트한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꼭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게 인수라고 되어 있지만 경매 물건지에는요. 그렇지만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아무런 코멘트 안 돼 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요. 소멸이다. 그런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이런 내용이 코멘트 돼 있다 그러면 요건 인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 볼게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뭐라고 돼 있죠? 너무 큰가? 줄여볼게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 원래는 여기가 이제 대부분 공란이에요. 근데 여기에 딱 표시가 돼 있죠. 갑구 9번.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이것은 말 그대로 인수한다는 얘기예요. 인수, 낙찰자가. 아니, 내가 10억이라는 돈, 5억이라는 돈을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소유권을 뺏겨. 또는 건물을 철거 당해요. 돈 날리는 거잖아. 10억, 5억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보좌관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해놓은 거죠. 그럼 이것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이니까 그러니까 권리분석은 이 매각물건 명세서 하나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복잡하게 뭐 소멸, 인수 뭐 그런 거 사실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 하나 갖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법부장관님이 이렇게 코멘트 해놨어. 그럼 이건 인수야. 그죠? 볼 것도 없어요. 자, 여기 말 소유권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퇴거 청구과 딱 돼 있죠?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임차인들이 쭉 나와 있겠죠. 임차인 미상 2017년. 그죠? 그럼 사법부장관님은 어떻게 코멘트 했을까? 볼게요. 점유자 뭐 또 땡땡땡 101호 현황조사 주거 및 임차인 미상 그죠? 그다음에 보증금도 미상이야. 차임도 미상이에요. 2017년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요. 미상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임차인도 집어넣었어요. 어떤 건물이 하나 있어. 이 건물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어요.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땡땡땡. 그럼 이 임차인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말소 기준 등기보다 선순위에요, 선순위. 그러면 전 물건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2009년이니까 이분이 2017년. 이때는 임차인이 있었을까요? 임차인들 많네요. 있음. 그죠? 야, 뭐 많이도 집어넣네. 이런 씨. 다인데 이때도 건물만 매각인데, 그죠? 네, 볼게요. 이 사건 역시 대지권 미등기, 건물만 매각인데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이 임차인들이 있는데 임차인들 다 인수해야 되겠죠. 인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주거용이니까 건물만 낙찰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수인 김땡땡 씨는 이분들을 다 인수를 해야 돼요. 이분들을 다 인수해야 되는데 이분들 금액이 다 얼마죠? 볼게요. 와, 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에다가 다섯 개, 여섯 개, 6천만 원이네. 6천만 원 인수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에 전입한 사람, 이 사람 인수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해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이 철거 청구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인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길게요.